안녕하세요, 헛쌤입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SNL에 출연해서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것을 고백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해 검색해보니 이것은 자폐증의 일종이고요. 타인과의 감정적인 소통이 없는 상태로 사이코패스의 특성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와 있었습니다. 일전에 제가 일론 머스크의 관상과 사주를 분석하여 일론 머스크가 소시오패스라는 영상을 한번 올린 바 있었는데요. 즉 제가 했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이 뒤늦게 입증된 셈입니다. 제가 전에 올렸던 내용과 이번 기사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주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사주를 보면은 전형적인 소시오패스의 그 사주이거든요. 자, 먼저 오늘자 기사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일종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미국 코미디쇼 세터데이 나이트 라이브 SNL에 출연해 자신이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고백했다. 머스크는 8일 현지 시간 방송에서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이 SNL을 진행하는 것은 처음일 것이라고 밝혔다. 아스퍼거 증후군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임상 양상 중 하나다. 주변 환경을 다르게 이해하고 판단한다는 특징이 있다. 특정 관심 분야에만 집중하거나 우회적인 언어를 사용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우회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는 콩은 콩이고 매주는 매주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엉뚱한 말을 쓴다는 거겠죠 아마.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학교에서도 보면 이런 학생들이 종종 있는데 뭔 얘기를 하면은요 그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이렇게 받아들이질 않고 자기 나름대로 뭐 이상하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비꼬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시비 걸고 그런 거 있죠. 쉽게 말하면 시비 거는 사람의 그 대표적인 유형이 그 소시오패스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냥 뭐 별것도 아닌데 거기 그냥 트집 잡고 이렇게 따지고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말하지 않나 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머스크는 이번에 자신의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해 처음 고백한 것으로 파악된다. 1970년대 시작한 SNL은 매주 다른 유명인이 게스트 진행자로 출연한다. 아델, 크리스 록, 링고스타, 톰 행크스 등 최고 배우와 가수들이 출연했다. 이날 방송은 연예인이 아닌 기업의 CEO인 머스크가 8일 SNL 진행자로 나선다는 소식에 방송 전부터 큰 화제가 되었다. 그는 독백에서 난 말할 때 억양이나 온율이 다양하지 못하다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코미디를 하기 최적화된 사람이라고 말하더라며 유머 감각을 선보였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그가 SNL에서 처음으로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고백한 사람이 아니라는 지적도 등장했다. 2003년 SNL을 진행한 코미디언 댄 에크로이드가 뚜렛 장애와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고백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머스크와 트위터 5,300만 트위터 팔로워가 있는 그는 독백에서 SNS 활동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과거 그가 올린 트윗은 여러 차례 비판을 받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일론 머스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적 있다. 당시 SEC는 머스크가 거짓되고 오도하는 언급을 함으로써 기업의 자산 관계를 관할하는 규제 기관에 적절한 고지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그 소시오패스의 그 특성이 대표적인 특성이 뭡니까? 그게 사기예요. 사기인데 지금 그 일론 머스크가 사기꾼이라든지 이런 걸로 지금 판명이 나 있거나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아직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논란이 지금 많이 있었다는 거는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머스크는 이날 방송에서 내가 가끔 이상한 소리를 하거나 뜬금없는 게시물을 올린다는 걸 안다 라고 하면서 하지만
그건 단지 내 뇌가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혹시라도 저 때문에 기분이 상하셨다면 제가 전기차를 재창조하고 인간을 우주선에 태워 화성으로 보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러한 사람이 평범하고 차분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셨나요? 아스퍼거 증후군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여러 임상 양상 중 하나다. 언어 소통이나 비언어 소통을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사회적 소통 능력에 어려움을 겪는다. 소리, 빛, 접촉, 감촉, 맛, 냄새, 통증, 온도 및 그 밖의 자극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둔감한 경우가 많다. 정보를 습득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좀 약간 모자란 사람들이 많아요. 소시오패스는 보면은 어수룩하다, 이게 어수룩해가지고 옆에서 막 도와주고 막 챙겨줘야 되고 막 이러는 사람들 중에 좀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감정 표현에 서투를 수 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보다 공감력이 더 뛰어나고 감정적 인지력이 좋을 수도 있다.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소시오패스라고 해서 아주 그냥 그 피도 눈물도 없는 뭐 이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그 세상 속에 이렇게 섞여 살면서요, 그렇지가 않죠. 예. 오히려 이 사람들이요, 아주 그냥 더 뭐 봉사활동도 하고 뭐 아주 그냥 그 다정다감하고 막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야, 저렇게 그냥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가기가 쉽죠. 얼굴도 또 이게 서글서글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은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여자가 자기 자식이 죽어가지고 막 슬퍼하고 막 우니까 사람들이 너도나도 막 그냥 위로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맛에 그 못 잊어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죽이고 자식을 낳으면 죽이고 3번이나 죽여가지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죠. 예, 그런 것처럼 오히려 보통 사람들은 감정을 이렇게 억누르는 경향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요, 그냥 냉정하다고 좀 느낄 정도로 억누르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 표출이 더 과장될 수가 있어요. 과장되고 막 심하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사실적으로 내면적으로는 그게 소통이 아닌 거죠. 그냥 자기 자신의 그냥 발현인 거예요. 그냥 그게 소통이 아니에요. 그거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특정한 주제나 관심 분야에 대한 집중도와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다. 이건 뭐 하여튼 넘어가고요. 머스크는 아들의 특이한 이름에 대해서도 농담을 던졌다. 그는 지난해 태어난 아들에게 XAEA-12 머스크라는 기계번호와 같은 이름을 붙여 주목을 받았다. 당시 네티즌들은 이 이름을 어떻게 발음해야 하나 고심했다. 머스크는 아들 이름은 고양이가 키보드 위를 달리는 것 같이 발음하면 된다며 웃으며 말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까지는 기사였고요. 이제부터는 그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무 위키에서 검색을 해봤고요. 여기에 그 사이코패스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스 아스페르거, 1944년 오스트리아의 소아의였던 한스 아스페르거에 의해 최초로 정의되었다. 그는 당시 정신질환 판단 기준으로 자폐성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남아 4명에게서 이와는 다른 질환에 해당되는 듯한 몇 가지 패턴과 행위를 발견한다. 이는 훗날 자신의 이름을 본딴 질환명이 탄생하는 것에 영향을 주었다. 그가 관찰한 특수한 패턴에는 공감 능력이 결여, 교우 관계 구축 능력 결여, 일방으로 경도된 대화, 특정한 흥미에 강하게 몰두 어색한 동작 등이 있었는데, 자신이 겪은 흥미로운 일들을 아주 상세히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그 아이들을 작은 교수들이라 불렀다. 그러니까 말은 잘할 수가 있어요. 또 말은 잘하는데 그게 이제 소통이 아니고 그 자기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기 주장이 좀 강한 면도 좀 보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쉽게 말하면 사기꾼이 말을 잘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아스퍼거 증후군과 유사 증후군 중에 하나인 사이코패스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사회관계 및 마음이나 감정에 따른 상호관계가 결여된다는 점은 사이코패스와의 공통점이므로 사이코패스 사이의 접점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스퍼거 증후군의 사례를 처음 발견한 한스 아스페르거 박사 본인도 처음에 자기가 발견한 질환을 발표할 때 오티스틱 사이코패스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바 있다. 애초 사이코패스 자체가 엄밀히 정립된
정신병리학적 용어가 아니라 공감 능력의 부재와 반사회적 행동을 동시에 나타내는 증후군의 일종이기 때문에 아스퍼거 환자도 사이코패스가 될 필요 조건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다 그냥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그냥 뭐 그걸 뭐 굳이 뭐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복잡해지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도 그게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그 본질은 같은데 그 소시오패스가 이제 살인까지 저지르면 그게 사이코패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 아스퍼거 증후군이 소시오패스적 성향이 있고 사이코패스 성향도 있고 그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자, 요거는요 그 일론 머스크에 관한 그 사저 관상을 보면서 소시오패스라고 했던 방송인데요, 1년 전입니다. 2021년 2월 20일자 영상인데요, 핵심만 발췌해봤고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소시오패스의 그 특성이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사기잖아요. 네? 그래서 남한테 자꾸 좋은 소리 해가지고 뭐 투자를 하게 하거나 뭐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사기예요. 쉽게 말하면 소시오패스가 사기꾼이고 사기꾼이 소시오패스고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막 뻥튀기해서 파는 그건 사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요거까지만 읽어봐도 그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그랬다는 걸. 그러면은 더 볼 것도 없는 얘긴데 도대체 왜 이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지는 지금 이해를 잘 못하겠고요. 전반적으로 관상은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그 소시오패스인지 아닌지는 사주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사주를 보면은 전형적인 소시오패스의 그 사주이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이 오화가 상관이잖아요. 빨간색 오화가 상관인데 식상이 공망이 되잖아요. 지금 오미가 공망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식상이 공망인데 이 사주가 신경하면은 소시오패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주는 일단 약한 사주이거든요.